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의 최지웅이라고 하고요. 실제 내부에서는 님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실제 하는 일은 컨설팅 코치에 대한 부분들로 외부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객한테 어떻게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그걸 기본으로 해서 AWS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그리고 뭐 테크니컬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제가 가이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오픈소스 컨설팅이라고 치게 되면 슬라이드 쉐어의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 쉐어에 뭐 AWS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오픈소스 전환에 대한 방법론들,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들, 데브옵스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인프라에 관련된 전반적인 뭐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연에서 다룰 내용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관을 하려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기존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되어지고 기존의 유닉스 시스템이 ROI를 못 맞추고 그 다음에 향후에 TCO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해서 지금 현재 노후화된 시스템들을 옮기게 됐었을 때 대부분의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리눅스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 오픈소스를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 벤더나 특정 솔루션에 목매이지 않고요. 고객사에서 오픈소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벤더 중립적으로 뭔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가이드, 솔루션 가이드를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AWS로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고객사에 있게 됐었을 때 AWS 쪽에 솔루션 파트너들이 있는데요. 뭐 레이스미 이따가 나오겠지만 ATA 데이터, 뭐 레이스미 이런 쪽에 파트너들이 있는데 그쪽 파트너들이 AWS 쪽으로 기존에 있었던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회사들이 있고 그 솔루션들이 가져가고 있는 특징들이 뭐고 어떤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자리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오픈소스, 뭐 리눅스 같은 환경으로 전환을 하게 됐었을 때 저희가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가이드라인, 로드맵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환 고객 사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오전까지 어디 갔다 왔었냐면요. 그 아식스 코리아라는 곳에 가서 전환을 그 AWS 쪽으로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AS400이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AWS 위로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약간 좀 중간중간 믹스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자바 쪽에 대한 강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자바 쪽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써니라는 곳에서 자바를 강의를 해서 그 이후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만드는 외국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웹로직이라는 거를 가지다가 핸들링을 하는 엔지니어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회사를 옮겨서 DB 만드는 회사로 회사가 넘어가면서 리눅스 만드는 외국 회사로 넘어가가지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전파를 하거나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경부터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오픈소스 바람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 바람에 대한 게 계속 바람이 불어서 2012년도에 그냥 오픈소스 관련된 부분에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 대표님과 함께 오픈소스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고객들이 가져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리눅스 기반 또는 클라우드 기반 위에 오픈소스를 만들고요. 오픈소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를 다 자동화시키는 CI/CD, 데브옵스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체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술을 파고 그것들을 가져다 공유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C레벨부터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 레벨 단을 접근하고 있는데
C레벨을 접근을 하지 않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슬라이드쇼에 아까 계속 데이터를 오픈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노하우를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오픈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이제 연락을 해주시거든요. 한번 파일럿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풀세일 차원에서 향후의 기술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다른 지금 클라우드 쪽 파트너들도 같은 방식을 하고 있는데 프루브 오브 컨셉이라는 개념 검증을 먼저 해드립니다. 당장 무턱대고 클라우드나 오픈소스 환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엔지니어분들 많이 없으시면 어떻게 옮기면 됩니다. 오픈소스는 어떻게 생겼고요. 뭐 톰캣으로 전환하고 아니면 엔진엑스, 아파치로 전환했을 때 이런 부분들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전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라는 전반적인 진단 컨설팅과 가이드를 초기에 드리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파일럿이 구축이 되면 보통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게 됐었을 때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작업들은 자동화 부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컨설턴트들 들여서 하는 작업들은 기본적인 항목들,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 항목들을 가져다가 최대한 빠르게 넘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고객사에 관련된 부분에 데브옵스를 저희가 운영 구축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조 연설에서는 넷플릭스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넷플릭스의 그 수만 대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엔지니어 5명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저희가 엔지니어 1명이 컨트롤할 수 있는 서버를 보통 1인당 400대를 지금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고 실제 지금 저희 엔지니어 중에 이제 그 회사에서 온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보통 일반적으로 2,000대 서버를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됐었을 때 고객사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어떻게 인프라가 전환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들은 항상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됐었을 때 저희는 이제 아틀라시안 솔루션의 파트너이기도 한데 지금 3층에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 부스가 있는데요. 아틀라시안 쪽에 대한 부분을 가져다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자연스럽게 데브옵스에 관련된 부분들, 이슈 트래킹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CI/CD가 자동적으로 잘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문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화라는 것 자체는 도구가 문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 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지라나 레드마인 이런 것들을 가지다가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가지다 매핑을 해놓고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활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이메일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툴이 들어오더니 그거를 통해서 태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일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프로젝트 또는 클라우드 쪽 아니면 오픈소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접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사실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숙제 중에 하나여서요. 이런 아틀라시안 관련된에 대한 부분들, 요구사항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포 운영에 대한 부분들까지 특정 큰 글로벌 생명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 파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도커에 관련된 지금 AWS 위 또는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위에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통해서 데브옵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전반적인 컨설팅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지 넣으라고 그래갖고 간지를 넣는데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세션에서도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엔터프라이즈, 특히나 큰 고객사의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스템들 10대, 20대의 서버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수십 대에서 수백 대 또는 수천 대 서버들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 이동,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송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송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하기 위해서 사실 신규로 들어온 데브옵스의 끝판왕이라고 하고 있는 진짜 도커 같은 기반으로 해서 도커 컨테이너들이 실제 시스템들을 통해서 옮겨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국내 상황의 인프라 아니면 고객사 상황에서는 컨테이너가 뭔지도 모르는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서야 리눅스를 도입을 좀 해볼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예전에 메인프레임을 유닉스 기반으로 환경을 전환하게 됐었을 때도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x86 서버의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서 기존의 유닉스, 즉 TCO 절감 측면에서 유닉스를 리눅스 환경으로 가고, 클라우드는 또 어디서만 돌아가요? 리눅스에서만 돌아가거든요. 리눅스 또는 그 x86 기반의 하이퍼바이저들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만든가, 가상화를 놓고 그 위에 거버넌싱을 씌워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지는데,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클라우드나 또는 아니면 오픈소스 기반, 오픈 환경으로 전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복잡해요. 뭘 이렇게 복잡해? 업무 전환 대상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업무부터 넘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끝나게 되면 업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한번 파일럿 해보시죠. 너희들 한번 들어와서 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투비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계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상화가 됐던 클라우드가 됐던 형태의 시스템들 부분을 분석을 하고, 그러면 그게 끝나 인프라스트럭처만 구성을 했다고 끝내는 건 아니거든요.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변경할 건데, 만약에 기존에 자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좀 쉽게 변경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C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옮기실 거예요? 왜? 유닉스 환경에 C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거꾸로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패턴들이 딱딱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 패턴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되게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러한 과정들을 정확하게 IT 부서에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저희들은 굶어 죽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 서비스 전환을 하게 됐었을 때 실제 시나리오를 구축을 하고 관제 시스템들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ITO 운영 조직들이 그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하나의 커다란 마이그레이션의 주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나 아니면 오픈소스 환경으로 전환을 하게 됐었을 때 유도를 해야 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C레벨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만약에 지금 대규모 SI 업체에 만약에 다니시는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룹사에 있는 시스템들을 자산 양수도를 통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과금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고객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대부분의 현재 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 서버 인프라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요. 인력들 자체도 유닉스 기반의 운영 인프라 조직으로만 대부분 다 되어져 있습니다. 리눅스 하시면 서버가 되게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래? 실제 운영 중에 파츠 교체 같은 것들도 안 되는데 NIC 카드 하나 바꾸는데 서버 다 내려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지금 클라우드 시스템의 아키텍처로 다 핸들링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아키텍처예요? 스케일 아웃형 아키텍처. 아까 도커 같은 환경에 데브옵스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그 환경에서 시스템 하나가 뻗더라도 자동적으로 그거에 대응하는 시스템들이 올라와서 오토스케일링 그룹 같은 쪽에 가입을 하고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서버는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늘어난 서버를 통해서 유연성을 극대화시켜서 이점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사실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넘기게 됐었을 때 유닉스 서버를 유닉스로 갔었을 때는 할 거 없어요.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갔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플랫폼 자체가 바뀌고 OS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x86 서버에 윈도우나 리눅스가 있었을 때 신규 시스템 또는 클라우드로 가기는 약간 좀 용이한 측면.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사용하시는 용어 중에 가장 큰 건 뭐가 있을까요? U2L 엄청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유닉스 to 리눅스 마이그레이션의 약자가 U2L입니다. 그리고 U2C 뭘까요? 유닉스를 분석을 해서 그대로 클라우드 VMware 아니면은 오픈스택 아니면은 AWS 클라우드 같은 형태로 옮기게 될 수 있는 U2C, 유닉스 to 클라우드. 여기 있는 P2C는 뭘까요?
기존에 있었던 물리 서버에 있었던 것들 그대로 스냅샷을 떠서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게끔 하는 V2C는 뭘까요? 기존의 VMware 같은 쪽에 가상 머신으로 되어져 있던 거를 OVA나 아니면 VMDK 같은 파일을 내려서 그 스냅샷 뜬 거를 AWS 클라우드 같은 쪽으로 올리는 버추얼라이제이션 투 클라우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접하시고 이런 클라우드 전환하게 됐었을 때 이런 고민 사항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전환에 대한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도대체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대부분 고객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심플하게 돈 줄일 수 있는 방법. 사실 클라우드는 돈 줄이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 대한 유연성하고 결국 엘라스틱이죠. 엘라스틱에 관련된 부분들, 서비스에 대한 유연성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서 ROI 또는 TCO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는 거지 단순히 가격이 싸진다라고 해서 X86을 도입을 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라고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이쪽 그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환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 리눅스 하드웨어 박스부터 바꾸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어딜까요? 전환하기 가장 어려운 케이스. DB 전환하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아까 제가 AS400 전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르거든요. 싼 파일을 활용한 데이터 DB2 같은 버전을 뭐 오로라 DB나 MySQL 아니면 오라클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거의 시스템을 다 뜯어내야 되는 전체 엄청난 프로젝트여서 공수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DBMS가 들어가 있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고 일반적인 케이스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 쉬운 부분은 뭘까요? 마이그레이션 할 때 쉬운 부분 와스가 제일 쉬워요. 왜? 자바라는 거는 플랫폼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리눅스에 뭐가 됐든 유닉스가 됐든 저희가 활용하는 플랫폼 디펜던시한 JVM만 설치되어 있으면 애플리케이션들을 옮기는데 그닥 큰 무리가 없는 실정인데 그게 아닌 C 애플리케이션들, 턱시도에 관련된 부분들, SAP에 관련된 부분들, DB 서버에 관련된 부분들 난이도 상상으로 나와져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2B에 대한 공수 산정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어렵다 보니 쉬울 것 같은데 또 보면 98%잘 됐는데 2%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못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걸 쉽게 해주기 위해서 아마존의 파트너들이 뚝뚝뚝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현재 AWS 파트너 중에 ISV 파트너 중에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AWS 클라우드로 전환시켜주는 솔루션을 가진 회사가 여기에 있는 박스로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ATA 데이터, 레이스미, 클라우드밸럭스, 클라우드 인듀어 뭐 이런 회사들이 하는데 이 각각 가진 회사들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태생들이 있는데요. 태생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기존의 백업 and restore 솔루션으로 시작한 그러니까 전통적인 클라우드 인프라가 아니라 기존의 에지이즈,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백업 솔루션으로 시작한 것들이 그대로 AWS 올리는 API, SDK를 통해서 올리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만든 솔루션들이 지금 AWS의 파트너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클라우드로 옮겨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외 관련된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상상을 하게 됐었을 때 마이그레이션 해준다라고 하면 중간에 뭔가 그 마이그레이션의 VM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레이크 서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뒤에도 이제 솔루션들이 나오겠지만 중간에 디렉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 테넌시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해서 소스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떠서 AWS 클라우드 쪽으로 옮겨줄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 요거에 대한 컨셉은 뒤에 나온 솔루션들이 전부 다 같고요. 저희가 오늘 제품에 관련된 실제 베타 버전을 이제 데모를 같이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거의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제 AIX에 관련된 부분들, 유닉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옮겨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클라우드 인디어 같은 경우에는 DR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리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가져다가 자동적으로 AWS에 대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클라우드 인듀어라는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다음 클라우드 인듀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솔루션들의 특징인데 하나는 에이전트 방식, 그 다음에 에이전트 리스 방식이 있는데 각각 이거에 대한 솔루션들이 아마 다르게 돼 있고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저희 모든 데이터는 다 슬라이드쇼에다 전부 다 올려서 공유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에이전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들을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DR 용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들을 리눅스 조금 아신다라고 하면 거의 DD 같은 명령을 통해서 볼륨 자체를 복제를 해서 실제 타겟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올리게끔 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TA 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 모듈이라고 해서 에이전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돌려서 실제 데이터에 관련된 소스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타겟 시스템으로 넘길 수 있게끔 하는데 ATA 비전, 그 다음에 ATA 모션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모듈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거에 대한 디스커버리 모듈, 그 다음에 콘솔에서 소스하고 타겟 시스템을 가져다가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가져다 쫙 분석을 해내거든요. 분석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미지를 중간에 렉서브에 두고 그거를 타겟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게끔 하는 전반적인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약간 좀 특징이 기존의 에지지 시스템들이 가져가고 있는 볼륨 자체를 그대로 통으로 복제를 해서 AWS 기반으로 전송을 할 수 있게끔 EBS 블럭 단위로 전송을 해서 걔를 EC2 인스턴스에 어태치해서 루트 디바이스로 만들어서 VM 자체를 그대로 복제를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들 약간 좀 제약사항들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시스템들이 가상화 기반의 실제 뭐 OVA나 VMDK 같은 표준에 아니면 특정 벤더의 익스포트 받을 수 있는 이미지가 되어져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스미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나센터라고 그랬고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타겟 컴퓨테이션에 대한 부분들로 3단계 작업인데 지속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세 단계의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소스 시스템에 대한 세팅, 그 세팅된 정보들이 클라우드 컨트롤러 쪽,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컨트롤러 쪽으로 데이터를 옮기고요. 그 옮겨진 데이터를 블럭 단위로 AWS 위로 올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리눅스에 대해서 잘 알고 AWS에 대해서 잘 알면 이거 직접 다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뭐 빠른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 데이터 압축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것들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고객도 와 계시지만 르노 삼성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컸었던 게 뭐냐면 다운타임에 해당하는 부분들 또는 이게 무중단 시스템으로 다운타임을 없이 가져가게 됐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그게 파일 시스템 데이터가 됐던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됐던 에지지 시스템에서 2B 시스템으로 옮겨가게 됐었을 때 고객 요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DNS 라우팅 경로를 쫙 바꾸면서 2B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됐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이 2B 시스템과 지속적으로 싱크를 맺고 있다가 2B 시스템으로 가게 됐었을 때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지고 안정화가 됐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됐었을 때 데이터 동기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2B 시스템과 소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싱크로나이제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레이스미라는 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볼륨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리버미도도 마찬가지로 AWS 기반으로 P2C, 피지컬 투 클라우드 아니면 버추얼라이제이션 투 클라우드 같은 형태의 SaaS 형태로 이거는 데이터 센터 쪽에 약간 좀 인스톨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SaaS 서비스로 이 웹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소스 시스템, 대상 소스 시스템을 퍼블릭 인터넷망에서 접속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마이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도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언스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소스와 타겟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환할 수 있는 타겟 워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봤더니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게 됐었을 때
뭘 체크해야 되냐? 에이전트 방식이냐?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 에이전트 절대 설치 못하는 고객사가 있거든요. 아니면 에이전트 리스 방식이냐? 아니면 내부에 온프레미스 내부에 설치를 해서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는 솔루션이냐? 아니면 SaaS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솔루션이냐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서버 한 대당 보통 비용을 받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서버 한 대당 평균 $300에서 $2,000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지는데 특징적인 뭐냐면 아키텍처를 조금 보시지 않다라고 하면 패턴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아키텍처링 할 줄 알고 실제 시스템 코딩에 관련된 부분들, 시스템 정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작동 방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로라는 그 자동차 실어나르는 배 아니면 물건 실어나르는 배거든요. 도커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상상해서 아테나 로로라는 코드 이름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데이터 정보, 소스 시스템 데이터 정보를 찾아내서 거기에 만약에 미들웨어나 아니면 기타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들을 수집을 해서 PDF 쪽에 리포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투비 시스템으로 옮겨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딱 남았는데요. 이게 이제 로로라는 이름의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에 관련된 분석 정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와스 아날라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에지 시스템에 JV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서버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거를 PDF 쪽에 리포팅을 만들어서 와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에 관련된 소스 시스템을 등록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 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크립트가 돌면서 에지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디플로이 되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얘가 만약에 자르 파일 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다고 하면 압축을 풀고 해당하는 소스를 디컴파일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다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분석이 끝나게 되면 해당하는 리포트를 다운로드를 받고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리포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업무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스 의존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클라우드,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AWS 안에 들어가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우선 VPC에 관련된 부분들 설정하셔서 서브넷 관련된 부분들,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부분, 타겟 정보에 대한 EC2 인스턴스 정보, 시큐리티 그룹, 각종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툴 내에서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위저드 방식으로 제공을 해줘서 각각 서브넷 정보, VPC 정보 관련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VM의 타겟, 리전 정보,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에지지 시스템의 볼륨 정보, 그 다음에 그룹에 관련된 부분들, 시큐리티 그룹,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분석된 것들을 가져다가 소스 서버 시스템에서 타겟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얘는 약간 좀 트릭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볼륨 자체를 그대로 스냅샷을 떠서 AWS의 블록으로 다 만들어서 올리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올리고 거기에 블로그에다 라이팅을 하고 VM을 그대로 AWS 클라우드 위에 올리고 VM을 그대로 EC2 인스턴스를 띄우게 됐었을 때 그에 해당한 작성된 글이 보여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에 저희가 같이 올려놔서 유튜브에 오픈소스 컨설팅의 로로라고 치시게 되면 이거에 해당한 내용들이 데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리눅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후에 기존 시스템이 AIX 또는 유닉스 시스템, 지금 같은 경우 유닉스거든요.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에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지게 됐었을 때 이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거와 동일한 형태의 유저, 그룹,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을 가지고 있는 2B 시스템에 리눅스로 전환되어진 VM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도구로 지금 현재 저희가 로로라는 이름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요약을 드리자면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방도가 없거든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에지이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이그레이션 전환을 하게 됐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정형화시키고 이것들을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의 내용에 osci.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관련된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기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거나 아니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저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필요한 거 궁금증 있으면 저 잠깐 있을 테니까요. 와서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